안녕하세요 여러분, 알랩서울의 주시장입니다. 오늘은 29년의 세월을 품은 9옥 아파트, 이제 황혼에 접어드신 이 두 부부께서 이 아파트가 처음 지어졌을 때부터 쭉 이 공간에 거주하셨는데요. 유치원생이었던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을 하고 분가를 하기까지 일생의 긴 여정을 함께한 그런 공간이에요. 평생을 자녀를 위해 헌신을 해오셨기 때문에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결혼을 앞둔 시점에 이제는 이 집을 당신들을 위해 온전히 향유하길 원하셨고 이에 저희 알랩서울을 찾아주셨습니다. 처음 저희를 찾아오셨을 당시에 고객께서 말씀하셨던 가장 큰 니즈는 첫째, 집의 끝에서 끝까지 마통풍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으로 구성하는 부분이에요. 둘째, 창밖으로 보이는 아차산의 풍경을 이 집안 곳곳에서 느끼고 싶어 하셨던 점이에요. 그리고 셋째, 기르고 계시는 화초가 거의 작은 식물원을 방불케 할 만큼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독특한 니즈들을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셨는데 두 분께서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거주하실 공간이라 이곳에 어떤 무드가 잘 어울릴까 고민하면서 저희 알랩서울은 이번 프로젝트의 메인 테마를 고즈넉함, 이 네 글자로 정하고 프로젝트에 임했습니다. 자, 그럼 알랩서울에서 이 공간의 레이아웃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분위기를 전환시켰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 집의 전체적인 테마들이 고즈넉함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옥 같은 데 방문하면 바닥이 이제 디딤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현관 바닥을 그런 디딤석 같은 느낌으로 조금 표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질감의 그레이 톤의 타일들, 약간 돌 같잖아요. 이런 타일을 사용해서 현관 바닥을 구성을 해 주었고요. 여기가 저희 부모님 연배 두 분이 거주하시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신발을 신으실 때 조금 편리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서 저희가 한쪽에는 이렇게 벤치를 구성을 해드렸는데요. 벤치 또한 현관바닥 타일이랑 같은 톤의 타일로 이렇게 말아 올려서 재료를 조금 통일시켰다, 이런 부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면 긴 복도가 거실, 욕실의 저 건식 세면대 공간까지 쭉 이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를 저희가 대청마루로 표현을 하고 싶어서 우드톤의 강마루를 사용을 했고요. 양쪽의 거실과 주방의 나머지 공간들은 타일형 강마루를 사용해서 대청마루가 강조될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를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네, 현관을 보시면은 원래는 이쪽이 과하게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근데 이제 거실과 현관이 너무 붙어 있는 게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신발장 뒤에 가벽을 세웠거든요. 가벽을 세우면서 공간을 조금 분리를 해 주었고 거실이 프라이빗하게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발장 옆으로는 이제 간살로 만든 파티션을 구성을 해드렸어요. 고즈넉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서 그런 이유도 있고요.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아까 인트로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고객분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게 이 마통풍에 관한 것이었어요. 현관을 들어섰을 때 좌측에 있는 입구에 창문을 열고 거실의 창문을 열면 여기가 바람길이 이렇게 해서 마통풍이 되게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가 다 뚫려 있는 파티션으로 구성을 해서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았다,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베이 구조상 기존의 주방은 폭이 굉장히 좁고 그리고 깊이가 기다란 그런 구조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냉장고를 둘 공간이 없었는데요. 우리는 좁고 길어 보이는 이 구조의 평면적인 단점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가벽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그 뒤쪽으로 냉장고를 숨기기로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주방의 깊이가 조금 더 얕아 보이죠. 그리고 여기 대청마루에서 바라봤을 때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바람길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창을 열었을 때의 간격과 그리고 이 벽체의 돌출 라인을 맞춰줬습니다. 그 결과 이 메인 주방의 위치가 자연스럽게 결정이 됐고 베란다를 확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보조 주방의 역할을 또 겸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또한 기존 좁은 주방의 폭 때문에 식탁이 갈 자리가 없었는데요. 우리는 이 두 분께서 거주하시는 공간이라는 점에 주목해 봤어요. 두 분께서는 안방을 침실로 사용하시고 입구방은 남편분의 서재로 사용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방 앞에 위치한 방은 용도가 모호하고 거의 창고처럼 사용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이 방에 머물면서 무심코 밖을 바라보니까 풍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올커니 우리는 발상을 전환을 해서 주방 앞에 위치한 방을 다이닝룸으로 계획을 해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주방 베란다까지 확장을 해서 이 방과 베란다를 구분하고 있는 샤시를 철거를 하면 풍경을 담는 훌륭한 액자가 될 것 같다고 이 두 분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이 주방 베란다가 처마와 같은 역할을 해주게 됐고, 방 안에서 처마를 통해 바깥 풍경을 바라보면서 식사를 하면서 그대로 외부 풍경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공간은 책 같은 걸 읽거나 하실 때 취미 공간들을 조금 서포트 해줄 수 있는 홈바 공간입니다. 다이닝 공간 옆에 이런 공간이 있으면 조금 더 다채로워 보이고 공간의 용도도 조금 더 확장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기능을 내포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은 주방 뒤편에 있는 보조 주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냉장고, 김치 냉장고 다 넣어드리고 사부장을 만들어 드리면서 소가전들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이쪽이 기존에는 베란다였겠죠. 그래서 부엌 뒷 베란다였는데 이쪽까지도 다 확장을 하고 장을 다 짜드려서 곳곳에 수납을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렸고요. 이쪽 보시면 이제 창호가 이렇게 원래 있던 공간인데 여기가 확장이 됐으니까 창문이 필요가 없잖아요. 실제로 이 다이닝 공간이랑 연결된 이런 하나의 공간으로 모든 공간들이 다 확장이 되면서 실제적인 볼륨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점 조금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90년대 지어진 투베이 30평대 아파트는 대부분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현관을 딱 들어왔을 때 이쪽 벽면에 보통 TV를 설치를 하시고 이쪽 벽면에는 보통 소파를 설치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레이아웃이 너무 많이 보고 좀 식상하고 재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벽면이 신발장의 후면이에요. 가벽을 세워서 이쪽으로 TV를 설치를 하시고 그리고 샤시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소파가 놓이는 이런 구조로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 뒤로 샤시 앞 공간이 기존에는 베란다가 이렇게 넓게 있었던 공간이에요. 보통 베란다에는 안으로 깊은 이런 창고 공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이곳을 다 확장을 하면서 창고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요. 그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 보통은 인테리어를 하실 때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을 다 설치를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 거주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연배도 있으시고 하니까 에어컨 을 트는 시기가 1년에 거의 한 달이 채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의 스탠딩 에어컨도 구입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 스탠딩 에어컨을 그대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이 에어컨이 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고 공간을 저희가 에어컨 집으로 사용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깊은 장이 기존에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폴딩 도어를 열어서 한쪽으로 접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제 에어컨을 넣어드렸어요. 시스템 에어컨을 굳이 안 하셔도 괜찮아요. 방법을 찾으면 뭐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니까 이런 방법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거실에 있는 베란다는 확장을 하고 거실에서 이어졌던 베란다를 절반은 그대로 남겨두었어요. 근데 저희가 베란다를 남긴 이유가 이제 고객분의 니즈가 있었어요. 내가 화초를 많이 키우니까 이 화초를 키울 공간이 필요하다. 너무 중요한 이슈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공간을 온실로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단열이랑 확장을 모두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어머님이 너무 예쁘게 화초들을 이렇게 키우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바닥은 타일을 마감해드리고 물을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드려서 화초들에 바로 물을 줄 수 있고 물이 빠질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기존의 거실 욕실이었던 공간과 안방 욕실이었던 공간에 벽이 서 있던 자리에 제가 지금 딱 서 있습니다. 구축 아파트의 경우에 보통 이 부부 욕실은 샤워 시설을 갖추기 힘들 정도로 변기와 세면대만 들어가는 좁은 형태가 대부분이에요.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정말 다행히게도 화장실과 화장실을 구분하는 제가 서 있는 지금 이 공간의 벽이 비내력벽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공용 화장실과 안방 화장실을 하나로 통합할 수도 있고 어떤 모양으로든 레이아웃 변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죠. 그리고 두 분이서 사용하시기에 샤워 시설과 양변기도 하나면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공간이 너무 좁아 불편했던 주방 옆 베란다에 세탁기 건조기를 붙박이장이 있는 안방으로 옮겨보고자 했고, 설비공사와 공조공사를 통해서 기존 안방을 욕실을 반으로 갈라서 안방에서 출입할 수 있는 별도의 세탁실을 만들어줬습니다. 두 분의 옷은 안방 붙박이장에 모두 수납되기 때문에 세탁 동선에 있어서 짧은 동선도 제격이었습니다. 거실 공용부에서 기존에는 문을 열면 기존 욕실이 보였는데 이제는 문을 열었을 때 파우더 공간이 보여요. 평소에 그러면 이 문을 열어두고 사용해도 된다는 뜻이겠죠. 그만큼 욕실을 쓰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공용부의 면적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파우더 룸의 옆 공간을 보면 기존 욕실을 이 반으로 쪼개서 만들어 놓은 양변기만 놓여 있는 독립적인 공간이 나와요. 우리가 외국에 여행 가서 또 호텔에 가보면 이렇게 변기 공간이 별도로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은 건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인이잖아요. 물로 뿌리고 빡빡 닦아야 이 직성이 풀리는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청소가 나고 배수구도 만들어 드리고 기능적으로 별도로 환기시킬 수 있는 환풍 설비까지 만들어 드렸어요. 샤워를 하거나 용변을 볼 때는 여기 슬라이딩 도어를 닫고 잠궈 버리면 이 도어를 경계로 안쪽이 하나의 큰 욕실이 되니까 조금 더 프라이빗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공간은 샤워실인데요. 이곳이 기존에 안방에서 출입할 수 있었던 욕실 공간이에요. 비늘액 벽을 허물어서 문을 새로 만들고 이쪽에 벽을 세워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재탄생한 공간입니다. 정면에 젠다이를 만들어서 샤워용품을 올려놓을 수 있게 하고요. 샤워할 때 물이 튀지 않도록 샤워 부스와 별도의 환풍시설도 만들어놨습니다. 현관에서 봤던 그런 고즈넉한 무드가 이 안방까지도 쭉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안방의 디자인을 해보았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창호가 있는데 사실은 이 안방의 주인공은 이 베란다의 식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창호를 열었을 때 베란다에 있는 이런 식물들의 조경까지 함께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방 베란다는 모두 다 확장과 단열이 잘 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안방의 창호가 굳이 단열 기능을 가지지 않아도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보기 싫은 그런 하얀색 샤시 있죠. PVC 창호를 배제를 하고 저희가 원목으로 이렇게 창호를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파트에선 보기 힘든 퓨전 가옥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고객님들께서 여기 이렇게 커튼 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유리를 투명하게 구성을 하지 않고 약간 한지 느낌이 나는 이런 아크릴 소재로 마감을 해서 빛은 투과가 되지만 우리의 실루엣이 밖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차폐 기능까지 가질 수 있어서 이런 창호들 계획해 보시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통은 안방에 이렇게 작은 욕실들이 딸려 있죠. 여기도 기존 욕실이 있던 자리인데요. 도어를 열어보면 세탁기가 이렇게 놓여 있고 되게 작은 공간이 있어요. 천장을 보시면 이제 환풍 기능도 있고 슬라이딩 도어를 닫아주면은 이제 세탁기를 돌려도 소리나 그리고 습기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어서 방 안에 세탁기 구성하실 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이 집을 공사하기에 앞서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댁을 처음 방문해서 미팅을 진행하는 동안 이 인테리어를 하기로 마음 먹으시고 계획을 이끄신 이 주체적인 역할은 아내분의 몫이었는데요. 남편분의 생각은 조금 다르셨습니다. 집이 비록 오래되고 낡았어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유지하면 그게 최고인 거야. 굳이 인테리어에 큰 돈을 쓰는 것보다 그 비용으로 여행을 다니면 더 값질 거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집이나 이 아내분의 파워가 센 법. 미팅 기간 내내 남편분께서는 아내분께 인테리어에 관한 모든 결정 권한을 넘기신 채 뒤로 한 발짝 물러서 계셨는데 실제 공사가 시작되고 준공이 점점 다가올수록 점점 많은 관심을 주셨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디자인을 완성시키는 데 큰 몫을 하셨습니다. 더욱 큰 반전은 공사가 끝난 이후에 남편분께서 더욱 이 공간에 만족하시고 정말 기뻐하셨다는 건데요. 이제는 이 집이 예전과 다르게 최고로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이 되었다고 하세요. 이 일을 하는 저희 디자이너들 입장에서는 이보다 큰 선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공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랩서울의 주시장이었습니다.